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가총액 자체는 전일 대비 3% 증가한 2조 7천억 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 또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천억 달러 선을 넘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월요일에 함께 확인했을 때는 20선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이 피어 앤 그리디 인덱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31을 보이면서 극단적인 공포를 벗어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향한 이 투심이 더 강한 모습이죠.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1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간밤 ETF로 흘러 들어왔던 자금의 유입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지난 이틀 동안 비트코인의 순유입량이 기록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기관 쪽의 투심이 살아났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는 유입도 유출도 아닌 이 중간값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보다 소폭 오른 60.7%, 이더리움은 8.6%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85,000달러 회복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3%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2,000달러 선을 드디어 돌파를 해주면서 이더리움도 2,00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XRP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일 대비 6.7%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2.4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강한 가격 상승과 함께 솔라나도 6%대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5%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비롯해서 비트코인이 간만에 반등에 나서줄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유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왜 반전된 것인지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일단 기준금리 동결 소식부터 전달을 드려야겠죠. 간밤 FOMC 회의가 있었고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일단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가겠다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미증시가 이런 부분에 화답을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였던 게 간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이 온기를 펼칠 수 있었던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졌고요. 여전히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관세라던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긴 했지만 이 관세와 관련돼서 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동결 소식 이후에 본인의 트루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준을 압박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옳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 우리가 모두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시장은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블로거스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설에 나선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가오는 다스 포럼을 통해서 추가적인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겠다는 코멘트를 남긴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해당 서밋에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가 투자자들은 큰 관심 요소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보다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면 85,000달러까지 반등에 성공해준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사이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더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자산별 가격 추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매크로 지표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군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오직 금만이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미국의 채권이라던가 S&P, 러셀 지수까지 일제히 하락세가 진행이 됐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현재 30%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팔란티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4%,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무려 54%나 하락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30%의 가격 하락은 생각보다 괜찮은 수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직전 상승 랠리장에서도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올 때는 고점 대비 30%까지는 늘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종목과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정고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비전의 제이미 코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오는 3개월 안으로 신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통해서 내수 소비를 촉진화시키고 유동성을 공급시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놓고 봤을 때 다가오는 2분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됐던 추세 자체가 좀 다시 한번 상향으로 올라가는 반전 모멘텀을 현재 시장이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과거 사이클에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0%의 주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과거 2020년대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도 동일한 사이클의 모습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하얀색 부분은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나아갈 방향성을 미리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과거 2020년 사이클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응축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들 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서헤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바닥이 이미 나왔다라는 코멘트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증시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 7만 7천 달러가 이미 바닥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금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과 함께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2분기 안으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커질 수 있는 하나의 대목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상장사의 비트코인 매집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상장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상장사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매집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까지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갔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상장사인 밸류 크리에이션에서 지난 12일에 비트코인을 8개 매수한 게 재무제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67만 달러 상당의 가치가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매 분기 결산을 통해서 이 평가 손익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최근 투자자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남는 잉여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이 주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빅테크가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상장사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선례들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됐던 건 바로 이 리플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리플의 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나서 횟수로는 무려 5년 만에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는데요. 이에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겼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에 굉장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승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리플에게 요구한 벌금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는 8월 판결에서 1억 달러 정도의 벌금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SEC와 리플이 걸어왔던 그 타임라인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타임라인을 총 정리를 해봤을 때 지난 2020년 12월부터 SEC가 리플랩스의 미등록증권 기소를 진행을 했었고 그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송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미국 연방법원이 리플의 일부 매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이때 리플의 깜짝 가격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는 다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오늘 날짜로 SEC가 최종적으로 항소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의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기대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지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전문가님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저항에 부딪혀 있었다면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소식들 담아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코인 트렌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분과 함께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이 드디어 85,000달러 가격 회복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조금 더 긍정의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괜찮을지 비트코인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전 분석에서 설명드렸었을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승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의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일단 일본 기준으로서 현재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 고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연결을 하고요. 저점 구간을 평행한 보조 추세선을 연결을 했을 때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강조를 드렸었냐? 상승 추세에서 사서 하락 추세에서 팔아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도 굉장히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냐? 일봉 말고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았을 때 이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채널이 또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기울기가 강화됐다는 말은 이 현재 일봉에서 보았었던 이 하락 추세보다 기울기가 강화된, 즉 낙폭이 강화된 하락 채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식의 혹은 이런 식의 형태로 하락 추세선이 존재를 하고 있었었고요. 이 4시간봉에서 상승 반전형 패턴인 상승 삼각형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 주었었는데 이 패턴을 이제 제가 그어보도록 할게요. 저점과 고점, 그 다음에 다음 저점을 연결해 보았을 때 이런 상승 삼각형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었어요. 근데 어제 새벽 정도 구간에 이 상담 구간의 저항 구간, 수평 저항선 구간이 가격대가 85.3K였는데 85.3K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었고요. 현재는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기대치가 높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은 언제냐? 85.3K 구간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85.3K 구간을 재차 이탈이 나와주면서 현재 지금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선인데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를 같이 이탈하는 경우가 나와주지 않는 한 상승 시그널의 형태는 유지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4시간 봉의 이동평균선을 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색깔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2이동평균선, 주황색이 60이동평균선, 보라색이 120이동평균선, 검정색이 240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2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에 가까운 형태예요. 역배열이라는 건 뭐냐? 상방압보다 하방압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상승 추세는 22이동평균선 위에서 22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나와준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역배열인데 가격이 22이동평균선보다 위에서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상승 추세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22이동평균선은 단기 추세이고 지금은 중기, 장기,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가격이 242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을 이제 골든 크로스, 위로 가격이 뚫어줬어요.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인 22이동평균선이 지금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을 골든크로스 해주려고 올라와주고 있죠. 이 말은 즉슨 지금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조정이 나와주었을 때, 하락 조정이 나와주었을 때 밑에 구간에 있는 120, 60, 22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2동평균선이 상방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단 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242동평균선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지금 가격대가 89.8K 정도 구간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려와 줄 거예요. 하방 기울기 때문에. 따라서 89.4K 혹은 3K 정도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형성을 해줄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지지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부터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특징 있게 봐야 되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가 있었던 리플, 그리고 룸 네트워크, 이더리움까지 모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인으로 리플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 SEC의 항소 이슈 이후에 갑작스럽게 10%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는 약간 조금 상승을 만회하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리플이 또 기회를 주는 걸까요? 네, 일단 리플의 상승 이슈라고 한다면은 어제 이제 저녁에 나와준 이슈인데 이제 리플 XRP의 CEO인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이 SEC가 곧 이 소송을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그걸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 주었었고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은 어떤지가 중요한데 일단 SEC의 오피셜한 입장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언급으로 인한 상승이 나와 주었지만은 추후에 다시 SEC에서 오피셜한 입장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취하 관련해서 입장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재차 한번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XRP의 이제 차트 상황은 어떤지 차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봉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상승 채널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 채널은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먼저 하고요. 이거와 평행한 선을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형성이 되는데 현재 주봉상으로 상승 채널이 유지 중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 일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현재 지금 저점과 고점 구간을 일정하게 지지 나와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 중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박스권의 형태는 어디냐? 이 저점 구간, 제일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 가격대는 2,875원 정도 구간이고요. 상단 저항 구간은 5,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 꼬리와 이전 꼬리들 사이에 약간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따라서 저점 구간 수평 지지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매물대 2,875원에서 효과적인 수평 지지선의 구간은 3,060원 정도 선에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이후 가격이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이제 평행하게 그었을 때 나와주는 상승 채널, 즉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전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930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예상되겠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이쪽 구간 혹은 전고점 구간인 4,500원 구간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채널 하단에 딱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모습을 같이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XRP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했던 코인이 룸네트워크였죠. 일단 최근에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지금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인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와서 특징 코인으로 셀렉을 해주셨을까요? 네, 특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업비트와 빗썸에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근데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세가 이제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룸네트워크 유의 종목이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쵸. 차트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이슈가 있을까 등등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그거를 차트로서 풀어드리기 위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이제 상황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일단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 구간이라고 칭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 수평 지지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고요. 수평 지지선 구간을 살짝 이탈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존의 하락 채널이 두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일단 최고점 구간과 최고점 구간을 연결하였을 때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가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강화된 낙폭이 확대된 형태의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적인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터치를 해주고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윗꼬리를 말아내리면 안 좋느냐? 일단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꼬리 구간들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을 거예요. 그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본전가를 줬으면은 그 물려있던 사람들이 룸네트워크 더 가겠다 하고 홀딩을 지속하진 않아요. 대부분 본전가가 오게 되면은 나 이제 탈출 평단이 왔네? 여기에서 팔아야겠다 하면서 매도세가 점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단 캔들 패턴들이 나와주는 것인데 네. 현재는 어제자 캔들 패턴도 그렇고요. 이틀 전 캔들 패턴도 그렇고요. 윗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말아 내려주고 있는 형태예요. 따라서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되면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서 보았을 때에는 룸네트워크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몰리고 좀 많이 올라와줬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네. 약간 부적합한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 이 현재 구간을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 마감을 성공을 해주고 올라가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제자 캔들 패턴의 이제 꼬리 기준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 장선이 72.7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 네. 72원 구간에 설정한 목표가는 말 그대로 목표가이지 나 2, 3%밖에 수익을 못 봤는데 지금 더 홀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강한 유동성과 함께 시장에서 잠깐 반짝였던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상 저항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신규 유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 여러분과 함께 분석 나눠보고 있는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상담도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실시간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 코인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로 이더리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ETF 유입량만 놓고 보더라도 11거래일 연속으로 유출이 나오면서 일단 기관 쪽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모습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주가 자체도 사실 이번 불사이클 때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좀 실망을 드렸던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다음 이제 알트코인 대장주라고들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알트코인 대장주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도 이더리움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차트는 그러면 어떤 상황일지를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방송에 출연을 하였을 당시에 관심 종목으로서 일단 추천을 드렸었던 코인이에요. 이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던 이유는
최근에 하락이 많이 나와주었었던 모습이지만 지금 삼각 수렴으로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기술적 반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어제 이제 이더리움이 이 삼각 수렴 상방을 돌파를 해주면서 응축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나왔다라고 봐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300만, 3만 5천 원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었었지만 돌파를 실패를 하고 현재 윗꼬리를 당 상태로 음봉형 캔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는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작도로서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을 또 형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겠지만 이전 기존의 이 저항 구간 매물대로 형성을 했었던 288만 8천 원 선이라거나 아니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서 이쪽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하락세가 강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건 무리이겠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특징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상승 때 사실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남았던 상황인데 현재 구간도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코인들 먼저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관점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여러분과 같이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코인 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인 상담소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러 지금 종목들에 대한 문의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약간 원활하지 않아서 문자 상담부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자 상담은 종목명 트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310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의 비중이시라고 하는데 계속 홀딩할지 아니면 앞으로 목표가는 어떻게 잡을지 고민되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신 모습인데 트론이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코인일 수도 있고 나름 또 저스틴선이라는 나쁘지 않은 모멘텀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 저스틴son도 이제 네. 뭐 X라든가 이제 많은 멘트를 많이 올리는 것으로 이제 네. 유명한 인사인데 트론 같은 경우 일단 수익 중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네. 조금 편안하네요. 그러네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그러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어느 구간까지 홀딩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지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트론 이제 주봉 원화 차트이고요. 지금 현재 저점과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위 시간봉인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꼬리 같은 경우가 이제 비상계엄 때 나와주었었던 음봉형 꼬리인데 네네. 이런 꼬리와 종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트랙 구간으로 상승을 하시고 작도를 할 때 이 꼬리 기준으로 연결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 저점에서 그 다음 저점,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았을 때에는 현재 지금 반등이 나와준 구간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임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셨다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락 채널을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가 가능하겠고요. 고점과 저점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채널의 신뢰도는 조금 높은 상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작도 관점에서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뭐 오늘 내일 근시일 내로 터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365원에서부터 네. 360원 정도 구간까지를 1차 목표가라고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20, 60, 120이 역배열인 상태로 있어요. 장기 이동평균선인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임을 알 수가 있으나 단기, 중기, 중장기의 추세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반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6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을 터치를 하고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약간 비중이 20%라고 하셨으니까 네. 10% 혹은 15% 정도는 분할 이익 실현을 나가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오늘자 캔들 패턴이 20이동 평균선을 이탈 마감한 형태예요. 제가 아까도 그렇고 처음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매수 타점을 적합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긴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저항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310원에서 홀딩을 이어나가실 거면은 315원 혹은 314원이라도 이제 이익 보존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 이익 실현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평으로 봤을 때 지금 중장기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익을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봤을 때 360원까지도 일단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리플요. 리플이시고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065원에 네, 4,065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약간의 좀 조정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065원의 비중이 20% 정도 설정이 되어 있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뭐 대응 방법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XRP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과 고점을 낮춰주고 있고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하락 반전형 패턴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제 SEC 관련 호재가 나와준 모습이겠고요. 현재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상승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점과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을 설정해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전고점의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3,930원 정도 구간인데 현재 평단가가 이 3,930원인 1차 목표가보다 살짝 높은 시점이에요. 따라서 네네. 대응을 하시려면은 현재 구간 혹은 추후에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추면서 예상 저항 구간에서 이제 익절을 하시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1차 목표가인 3,93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시 2차 목표가는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임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목표가 부분은 말씀하신 평단가인 4,065원보다 높은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하셔서 이제 예상 저항 구간인 3,930원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나가시거나 아니면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거나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차트를 살펴보면서 어느 것이 조금 더 유리할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1번 구간보다 살짝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매수세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급등 이후에 작은 조그만한 박스권 형태로서 응축이 진행이 되었고요.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였지만 지금 재차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역배열과 가까운 유사한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장기 이동평균선인 240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의 성공, 리테스트 반등,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손절하면
손절로 대응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실 거는 아니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시간봉의 보조지표 상태를 보았을 때 이제 이거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이고요.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내는데 이 단기와 중기는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와준 형태로 하락 쪽에 가까운 시그널의 형태예요. 근데 다만 이 장기, K선 같은 경우 상반기 열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 시그널이 더 상위 시간봉인 장기에 의해서 무시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는 지지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 이후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상승 반전 시그널까지 포함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서 1시간봉으로 다시 내려가서 현재 캔들 패턴이 지금 상승 반전형 쪽으로 나와주고 있겠고요. 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3,670원 구간을 돌파 마감해 준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3,930원보다 살짝 낮추신 다음에 예상 저항 구간인 3,930원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나가시는 쪽으로 제가 한번 추천 선택지 1번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음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30원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혹여나 이제 3,930원을 돌파를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4시간 봉에서 존재했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예상 가격대는 3,460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따라서 현재 그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이런 양봉 캔들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와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으로 대응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민되시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실까요? 아, 예. 저 도지코인이요. 네, 도지코인 평단가 591원. 591원. 비중은요? 네. 80%요. 80%요. 네, 많이 손해보고 있어요. 아, 많이 손실 중이시구나. 좀 고민되실 네.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님 바로 연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단가가 591원에 80% 맞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일단 도지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 경우에는 지금 상승 채널, 즉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실 때 혹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상승 추세에서 사셔야 이렇게 물릴 일이 적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하위 시간봉인 일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 나와주고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구간 이제 수평 저항선을 돌파를 실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승 반전형 패턴인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상승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의 넥라인 구간, 즉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1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물타기를 하셨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인데 현재는 평단가가 너무 높으시고 비중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그럼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 추세 속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이 또 남아 있어요. 근데 비중이 80%인 거는 일단 제가 감안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 상승 반전형 패턴, 넥라인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매물대 구간 가격대가 꼬리 기준으로 263원 정도 구간이에요. 263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같이 돌파를 해주는 시점, 제가 예상을 했었을 때는 이쪽 구간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격이 빠지더라도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선이면 괜찮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추후에 이 매물대 263원과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동시 돌파하는 순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추가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높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매수에 대한 결정권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다음 예상 저항 구간은 어디냐? 이 꼬리 기준, 이 지지선으로 활용되던 선이 이탈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줬었던 이 구간 1차적인 목표가라고 설정을 해본다면 328원 정도 구간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을 돌파 시에는 다음 매물대 구간 가격대로 따져본다면 406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으세요.
평단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내에 탈출은 약간 힘드실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행이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주봉 관점으로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전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인 120원 정도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더욱더 강한 매도세가 나와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120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후에 다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손절을 하라고요? 120원 구간 이탈이 나와주면요. 네, 여기까지 도지코인에 대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코인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박칠 코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타점들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관점에서 괜찮은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솔라나 코인이고요. 솔라나 코인은 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셨는지 궁금하시겠죠?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 일단 주봉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큰 추세는 상승 추세로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위 시간봉인 일봉으로 내려가 보게 된다면은 현재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이런 식의 박스권 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응축 구간에서의 매매법은 간단해요.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실 때 돌파가 나와줬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의미한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지금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또 보았을 때에는 저점 높여주고 고점 방어해주는 상승 삼각형 반전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하고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는 동시 진입 타점이 나와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코인 지금 당장은 매수가 불가능하겠지만 추후에 매수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그럼 예상 진입 가격은 어디냐? 현재 구간에서 상승 삼각형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넥라인 구간인 일단 20만 원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해 주는 게 일단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어느 시점에 나와주냐에 따라서 진입가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구간을 어느 타점에 돌파를 해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여기에서 돌파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돌파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예상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예상 가격이 어디냐? 바로 진입가는 20만 8천 원 선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만 8천 원이라는 선은 이쪽 구간이에요. 시간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3월 26일 정도 구간인데 그 이전에 돌파를 해줄 가능성도 당연히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진입가를 이제 예상가 말고 제가 모니터링을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진입가는 여기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방을 들어오셔야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정확한 진입 타점을 공지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20만 8천 선 정도 구간의 하락세나 상단부 구간이 돌파가 마감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진입을 예측해야겠다라고 설정이 가능하겠고 돌파한 이후에 진입을 한 이후에 예상 목표가 부분은 어디냐? 이 다음 고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쪽 구간 가격대는 가로줄을 그어 보았을 때 22만 4천 원 정도인데 이쪽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목표가 22만 1,000원에다 설정을 하시고요. 이쪽 구간에서 도달을 해주기 전에 수익이 목표가가 기준으로 한 6%, 7% 정도 되는데 3% 수익 보고 있는데 목표가 안 찍었으니까 안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3% 정도가 나오시면은 자율로 이제 이익 실현을 나가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승 파동이라면은 이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따라서 이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는 19만 3,000원 정도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22만 1,000원 선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대응은 QR에 나가는 하단 코드 여러분들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 전략들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코인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두 번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솔레이어 코인인데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4시간 본 관점으로 설명드려볼 거고요.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점과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입 타점으로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돌파가 나와주고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진입을 권해드린다면은 진입가 기준으로서는 1,505원 구간을 돌파를 하였을 때, 따라서 1,505원, 1,506원, 1,507원 정도 구간에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예상 다음 목표가 구간은 가격대는 전고 꼬리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1,550원 정도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돌파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1,55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에다 설정을 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손절가도 있어야겠죠. 현재 상승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이탈한 가격보다 살짝 낮은 구간의 가격인 1,340원 정도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솔라이어입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도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추가적인 전략들, 대응들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의 히든코인도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히든코인은 말 그대로 종목명은 저희가 공개를 안 해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먼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힌트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너무 큰 힌트여가지고 어떤 알려드려야 거죠? 되나 싶긴 한데 네. 일단 뭐 시총이 좀 높은 코인입니다. 낮진 않은 코인이에요. 네. 더 이상 힌트를 드리면은 너무 유치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정도로만 그냥 이제 시총이 스포를 높다 정도만. 하도록 하고 네.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하방으로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근데 네. 다만 이 하락 추세,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상승 반전형 패턴인 이제 이 반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패턴은 아닌데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이제 약간 차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뭐 더블탑, 이제 쌍봉 아니면 쌍바닥 이런 패턴과 같이 반전형 패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이제 왼쪽 어깨, 그다음에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이 어깨형 부근에 형성된 이 매물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상승으로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패턴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근데 현재 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줬고 현재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도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QR코드를 찍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은 방송 종료하는 대로 목표가, 손절가, 그다음에 진입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는 코인 먼저 만나봤습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해당 공간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나왔던 반가운 반등으로 오늘 주요 코인들과 시세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각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